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일어서서 발을 모으세요. 무릎 펴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손가락 끝이 어디까지 가요? 무릎? 정감이? 발목? 바닥? 바닥에 안 닿으셨다면 본인한테 어떤 말을 하실 거예요? 아, 나는 원래 뻣뻣하지. 그 말 익숙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에요. 학교 체육 시간에도 듣고 요가 클래스에서도 듣고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도 들어요. 근데 그 말이요. 30년 동안 당신을 속여왔어요. 당신 햄스트링이 짧은 게 아니에요. 당신 근육이 굳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신 뇌가요. 당신 몸한테 여기까지만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당신의 의지랑 상관없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 안에는 신경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허락하지 않으면 근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몸은 절대 더 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요. 당신 몸 안에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의 벽을 친 게 당신 뇌예요. 이 이상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감옥의 벽이요. 매년 조금씩 안쪽으로 좁혀와요. 20살부터 시작돼서 10년마다 10%씩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30이면 10% 감소, 40이면 20% 감소, 50이면 30%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요, 이 감옥의 문을 10초 만에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영상 중간에 직접 따라 해보실 수 있게요. 앞으로 숙여서 손이 바닥에 안 닿으시는 분, 나는 원래 몸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30년째 믿어오신 분,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매일 스트레칭에도 발전이 없으신 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 몸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걸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미리 짚고 갈게요. 이 영상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스크나 관절 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은 이 동작을 따라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럼 풀어볼게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근육 안에는 금방추라는 아주 작은 센서가 들어있어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이 센서가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해요. 뭘 하냐면요.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요. 근육이 일정 길이 이상 늘어나면 이 센서가 즉시 뇌에 경보를 보내요. 위험합니다. 이 이상 늘어나면 근육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멈추세요. 그러면 뇌는요. 당신과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당신 의지랑 상관없이 그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켜버려요. 더 못 가게요. 이게 신전반사라고 하는 자동 안전장치예요. 병원 가면 의사가 망치로 무릎 아래 턱 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자동으로 튀어 올라가죠. 그게 이 반사예요. 당신 의지로 통제 못해요. 그건 뇌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안전장치가요. 너무 과하게 작동해요. 근육이 진짜로 찢어질 위험은 1도 없는 상황에서도 뇌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시속 30km로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누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뇌가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하나가 아니에요. 힘줄에는 골지건기건이라는 또 다른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는 힘이 너무 세지면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요. 운동 뉴런 자체를 꺼버려요. 근육의 전기 공급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움직여라고 명령해도 전원이 꺼졌으니까 근육이 반응을 못해요. 뇌가 설치한 이중 잠금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요. 유연성이라는 건 근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얼마나 허락하느냐의 문제예요. 유연성은 근육의 속성이 아니에요. 신경계가 발급하는 허가증이에요. 그래서 매일 스트레칭 하시는데도 발전 없으셨던 분들이요. 자책 안 하셔도 돼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뇌의 허가 범위가 안 바뀐 거예요. 근육을 아무리 늘려봤자 뇌가 여기까지만이라고 정해놓은 선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실 분들 위해서 가장 단순한 처방 하나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 신경 브레이크를요.
10초 만에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뇌의 허가증을 받아내는 방법이에요. 잠시 후에 직접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머리에 담아두세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자, 지금 다시 일어나세요.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첫 번째, 그냥 앞으로 숙여보세요. 무릎 쭉 펴고요. 손가락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정강이 중간? 발목? 어디든 좋아요. 그 위치를 기억하세요. 자, 일어나세요. 두 번째, 이번엔 바르게 해볼게요. 서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최대한 세게 수축시키세요.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전체를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세요. 마치 누가 당신 허벅지를 발로 차도 끄떡없을 것처럼요. 10초만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힘 빼세요. 바로 다시 앞으로 숙이세요. 어떠세요? 더 내려갔죠? 2cm? 3cm? 어떤 분은 5cm 이상 더 내려가요. 당신 햄스트링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근육은요, 1mm도 안 변했어요. 10초 사이에 변한 건요, 당신 뇌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그렇게 강하게 수축했으니까 당신 뇌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앞쪽이 이렇게 강하게 잡고 있으면 뒤쪽은 좀 풀어줘도 안전하겠다. 그래서 햄스트링의 신경 브레이크를 잠깐 풀어준 거예요. 이게 마법이 아니에요. 신경과학이에요. PNF,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라는 기법의 핵심 원리예요. 운동선수들이랑 물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반인은 거의 모르는 거예요. 방금 당신은 본인 뇌의 허가 범위를 10초 만에 넓힌 거예요. 이 작은 실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뇌가 그걸 안 허락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우리 뇌가 그렇게 빡빡하게 감옥을 만들었느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9시, 사무실 의자에 앉아요. 점심 먹으러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요. 저녁 6시까지요. 9시간이에요.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소파, 또는 식탁 의자, 또는 침대에 기대서 스마트폰. 잠들기 전까지 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자세가 뭐냐면요. 허벅지랑 몸통이 님자로 접혀 있는 자세예요. 이걸 매일 반복하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짧아진 채로 굳어요. 가슴 근육은 어깨가 앞으로 말린 채로 굳어요. 목은 앞으로 빠지고 등은 둥글게 굽어요. 이걸 학술용어로 적응성 단축이라고 해요. 근육과 근막이 그 자세에 적응해서 물리적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당신 뇌가요, 그 짧아진 범위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요. 이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지? 하고 새로운 한계를 학습해요. 신경 브레이크의 기준점 자체가 내려가요. 쉽게 말하면요. 감옥벽이 매일 1mm씩 안쪽으로 좁혀와요. 그게 1년이면 365mm예요. 10년이면 3.6m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못 느껴요. 너무 천천히 좁아지니까요. 어느 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숙였는데 허리가 아파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 안 굽혀졌지? 그때는 이미 수년치의 감금이 쌓인 뒤에요. 그리고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충격적이에요. 20살이요. 인간 유연성이 정점을 찍는 나이예요. 그 순간부터요. 10년마다 10%씩 가동 범위가 사라져요. 30이면 10% 사라짐, 40이면 20%, 50이면 30%가 날아간 거예요. 55 이후에는 어깨랑 고관절 가동 범위가 10년마다 6도씩 줄어들어요. 이건 운동 안 하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시계를 멈출 수는 없지만요. 늦출 수는 있어요. 뒤집을 수도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요. 방금 당신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10초 트릭이요. 자, 처방 3가지 드릴게요. 진짜 3가지만요. 첫 번째, 10초 기랑근 해킹. 이게 가장 강력해요. 늘리고 싶은 근육의 반대쪽 근육을 10초간 최대한 강하게 수축시키세요. 그리고 바로 스트레칭에 들어가세요. 햄스트링을 늘리고 싶으세요? 허벅지 앞 10초 강하게 수축, 그리고 앞으로 숙이기. 가슴을 열고 싶으세요? 등 근육을 10초 강하게 모으세요. 어깨뼈를 등 가운데로 꽉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펴기. 어깨가 잘 안 펴지세요? 어깨 앞쪽을 10초 안쪽으로 강하게 모으세요. 그리고 어깨 뒤로 펴기. 이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본인 몸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뇌의 허가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두 번째, 30초 쩌스 매일. 이건 빈도가 강도를 이긴다는 원칙이에요. 신경계는요, 30초 미만의 자극에 변화하지 않아요. 처음 10초는 금방 추가 경보를 보내고 20초쯤 골지검 기관이 신호를 바꾸기 시작하고 30초가 넘어가야 비로소 뇌가 허가 범위를 넓혀줘요. 15초 10번보다 30초 5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빈도가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나눠서 하는 게 압도적으로 효과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뇌는 반복된 안전 신호에 반응하거든요. 어제도 이만큼 늘렸는데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고, 그제도 괜찮았으니까 이 범위는 안전하구나. 뇌가 이렇게 판단하려면 빈도가 핵심이에요. 한 번의 강한 자극에는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반응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다니 위험하다 하면서 신경 브레이크를 더 세게 잡아버려요. 세 번째, 무브먼트 스낵. 이게 가장 작은 행동이에요. 1시간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30초만 스트레칭 하세요. 뭐든 좋아요. 어깨 돌리기, 허리 펴기, 목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30초만요. 이 짧은 30초가요. 감옥벽이 좁혀오는 속도를 늦춰요. 그리고 적응성 단축이 시작되는 걸 막아요. 하루 한 번 길게 스트레칭하는 것보다 1시간마다 30초씩 나눠서 하는 게 근막 건강에 압도적으로 좋아요. 처방 끝. 3가지요.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이 처방들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에요. 평소 디스크나 관절 통증이 있으시거나 만성 통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따라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처방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던진 그 자가 진단으로 돌아갈게요. 영상 시작했을 때, 앞으로 숙이셨을 때 손이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10초 트릭 하고 나서 얼마나 더 내려갔는지도요. 그 차이요. 그게 당신의 뇌가 30년 동안 잠가놨던 감옥의 첫 번째 문이에요. 10초 만에 열린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당신은 뻣뻣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갇혀있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육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에요. 당신 뇌가 당신 몸한테 여기까지만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요. 30년 동안 한 번도 도전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그게 도전받은 거예요. 10초만 해요.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일어나서 10초 트릭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어디든 좋아요. 햄스트링이든 가슴이든 어깨든 10초 수축, 그리고 스트레칭. 본인 몸이 얼마나 더 갔는지 측정해보세요. 그 결과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2cm 더 갔는지, 5cm 더 갔는지, 처음으로 바닥에 손이 닿았는지요. 같이 한번 가봐요. 댓글에서 본인 몸의 진짜 범위를 처음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나는 원래 뻣뻣한 사람이라고 30년째 자책하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보내주세요. 그분들 근육이 짧은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 뇌가 가둔 거라고요. 그리고 10초 만에 풀 수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30년의 자책에서 풀려나는 첫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당신은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다만, 뇌가 그걸 안 알려줬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다음에 앞으로 숙일 때 10초만 기억하세요.